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1일 태국 뉴스입니다. 재무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세타 총리는 국회에서 정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과 기업, 공공부문의 부채 탕감과 에너지 가격 인하, 관광 수입 증대와 헌법적 차이 해결 등입니다. 총리는 태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소득 창출과 기회 확대, 안정과 존엄성 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을 전기차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태국 투자청을 방문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운송 및 물류에 사용되는 소형 EV와 상용차에 대한 투자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144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청했으며 규모로는 16억 달러로 가전과 전자,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금속과 디지털 사업 등이었습니다. 방콕시는 태국 관광청과 함께 도시를 달리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마라톤 방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3일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자만 3만 명, 이 중 외국인이 5천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코스는 나차망카라 스타디움을 출발해 민주주의 기념비가 있는 나차담너도로까지입니다. 고영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일할 기술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와 기계, 생산직에서 일하게 되는데 직군에 따라 월 18,000바트에서 29,000바트 정도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으로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며 왕복 항공권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파마에 위치한 묵고수린 국립공원은 육지에서 약 60km 떨어진 안다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수린과 남수린, 리섬과 가이섬, 클랑섬 등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141.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양한 바다물고기와 산호초가 서식해 다이빙 코스로 유명한 곳으로 현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입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국립공원은 10월 15일 다시 개장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여행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콕시는 사톤과 라차푸룩 노선에 운행되는 급행버스 BRT의 요금 징수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승객은 무료로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콕시는 파둥꾸룬가 세무나 주변의 경관 개선 사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운하에는 오리배도 탈 수 있어서 여행객들이 주말마다 몰려드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용 제3지역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까옥블라이당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위와 2위의 표차가 1만 표 이상 되어 까옥블라이당의 인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연립정부를 이끄는 푸어타이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16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만 바트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겠다고 내걸은 공약인데 대상자만 5,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이게 될 예산만 5,600억 바트인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결국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12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알려진 푸켓을 찾는 여행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60%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은 늘어났지만 상점 등에서 구매하는 여행객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1인당 약 4,000바트 정도를 구매했지만 현재는 절반인 2,000바트 수준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당국이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10월 1일부터 도착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큰손인 중국인 여행객이 얼마나 태국을 찾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국영철도는 남부선인 톰부리와 나꼼바톰의 열차 운행을 하루 8회 왕복 운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은 하루 평균 8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열차 한 편성당 평균 42명의 승객만 실어 나르고 있다고
축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퇴역한 함정 2척을 인공어초로 활용하기 위해 수락탄이 꽃팡안과 꽃다오 앞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인공어초로 활용된 함정은 47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라고 합니다. 10일 오후 4시경 방콕 수쿰미소이 23일 위치한 시나카린 1호 대학 캠퍼스 내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인 태국인 1명이 숨지고 외국인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9일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던 35세 일본인 남성이 방콕 수암플로 이민국 내 구치소로 압송되던 중 경찰차를 몰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경찰관이 휠체어를 가지러 간 사이 경찰차를 몰고 달아난 후 차량은 파타나깐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택시로 갈아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11일 파타야의 호텔방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일본에서 2천만 엔을 사취 후 태국으로 도주해와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촌부리 시라차의 해변에 수백만 마리의 바다고기가 폐사해 떠밀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녹조로 인해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바닷물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유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은 방콕 짜뚜짝 주말시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9일 하루에만 캄보디아인 3명과 미얀마인 2명이 체포되었는데 용의자들은 여권이 없거나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무프라칸 경찰은 강절도 혐의로 콜롬비아인 남녀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차량을 렌트한 후 사무프라칸 무항 지역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약 50만 바 상당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로 2건의 강절도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푸켓 바똥 경찰은 총으로 러시아 여성을 위협한 37세 태국인 남성을 바똥 지역의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술집에서 알게 된 러시아 여성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던 중 총을 꺼내 여성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파타야의 바닷물도 녹조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바닷물색은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조 바닷물은 플랑크톤이 내뿜은 독성 물질이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짠타부리에 만들어진 차량용 입체 교차로에 진입로가 이상하게 설치되었다며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교차로 진입로를 왜 갈지자로 만들었는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타야 소이 브아카오의 도로의 전신주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출동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는데 합선의 원인이 3m 길이의 비단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비단뱀이 고압선에 올라갔다가 감전되면서 불이 났는데 구조대가 상처를 입은 뱀을 포획해 치료센터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방콕 시내 도로에서 희귀 슈퍼카를 찍었다는 사진이 공유되었습니다. 해당 슈퍼카는 단 106대만 생산된 한정판으로 가격은 3억 바트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태국에 단 한 대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대 시속이 403km라고 합니다. 태국 온라인 게시판에는 방콕 에까마이 도로변을 찍은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사진 게시자는 한 식당의 거대한 간판이 도로까지 돌출되어 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야와랏의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대형 돌출 간판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이런 대형 간판이 설치될 수 없게 법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해당 식당은 문을 연 지 60년 이상 된 곳으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되고 간판세만 제대로 납부했다면 딱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